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추석 특집 LA 갈비 마스터 클래스 딴딴딴딴딴딴딴 따란따란따란딴딴딴 남희석 오빠로 진행자가 바뀌었잖아요. 전국 노래자랑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진짜 미안하게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 노래를 오랜만에 한번 불러봤고, 자, LA 갈비 마스터 클래스 오늘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요, LA 갈비 물론 1.5kg LA 갈비는요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뼈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썰은 거죠. 그래서 약간 썬 방식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뼈대를 보시면 이렇게 갈비뼈가 세로로 썰려 있다, 가로로 썰려 있다. 이게 가로인지 세로인지 사실은 되게 헷갈리지만 레터럴 가로로 썰려 있다, 이런 뜻인 거고, LA 갈비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LA 국민들이 먹었던 방식대로 썰어서 만든 요리다. 근데요, 따라라란 따라라란, 이거 뭔지 아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 음악. 따라리라라. 제가 알아서 편집을 하고 있어요. 왜 명절 때 LA 갈비를 먹기 시작했을까요? 저 어렸을 때는 LA 갈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50살,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LA 갈비는 새콤베리님 좋아요 누르고 시작해요. 감사합니다. LA 갈비가 어렸을 때 없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 뭐 교민들이 먹어서 인기가 많아지고 이게 아니고, 사실은 요리하고 먹기가 너무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초유행이 돼버린 거고, 이렇게 생긴 게 사실 갈비대를 원래는 이렇게 대 있는 거를 이렇게 펼쳐갖고 걔를 또 칼집을 넣어서 양념을 해서 구워갖고 먹는 걸 우리가 갈비라고 하거나, 아니면 갈비대 이쪽 끝에 이렇게 붙어있는 얇은 살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갈비살이라고 하는데, 그 늑간이라고 하거든요. 그 뼈에 옆에 붙어있는 그 갈비살, 그 늑간살은 너무 얇고 질감이 있어. 그러니까 갈비로 양념을 해서 먹기가 되게 애매했단 말이에요. 명절 때 특히 좀 푸짐하게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은 고기도 많아 보이고, 그리고 뼈대도 있고 반드시 갈비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요리를 하기도 너무 쉬워요. 그래서 LA 갈비가 유행이 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다 필요 없고, 양념이랑 손질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 손질서부터 쭉 가는데요. 갈비 제가 진짜 오늘 잘못 샀어요. 손질할 게 하나도 없어. 얘는 지금 호주 깨끗한 청정 대자연에서 자란 호주 대자연의 선물, 호주 청정 LA 갈비로 제가 샀습니다. 대부분의 LA 갈비 미국산을 많이 사시거나 캐나다산을 사시거나, 아니면은 한우도 요새는 LA 갈비를 이렇게 썰어 파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미국산은 되게 대부분이었는데, 뭐가 문제였냐 하면은 이 끄트머리에 하얀 막이 항상 있어. 이 막은 사실 질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막을 자르느라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깨끗한 호주 대자연에서 자란 이 호주 청정무는 막을 다 띄어서 손질해서 보내줬네. 없어. 그래서 여기는 막을 원래 깨끗하게 자르면 좋은데 손질할 게 오늘은 없다. 자, 두 번째, 물에 반드시 잘 씻으셔야 돼요. 이렇게 가로로 자른 요 면 사이 있잖아요. 요 면 사이에 뼈가루가 있을 수 있어서 양념을 잘 해놓고 맛있게 구웠는데, 이것 때문에 뭔가 아드득 씹히는 그때가 너무 싫어요. 그거 공감하실 거예요. 꾸뜨이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코코가 코스트코겠죠? 호주산이 좋다, 미국산이 좋다 고르시는 분들 말씀하시는데, 홍쌤은 어디 걸 추천하시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고기는 사실 그냥 고기 질 보고 고르시면 돼요. 코스트코 가서 사셔도 마찬가지고, 미국산이 마블링도 좋고 두껍고 좋다, 가격이 좋다, 사세요. 호주산이 이렇게 손질도 잘 돼 있고 좋다, 사세요. 근데 저는 사실 고기 질을 먼저 보고 두 번째 손질되어 있는 걸 보는데, 지금 호주산 오늘 제가 고른 게 이게 손질이 너무 완벽하게 돼 있어. 그래서 손을 댈 게 없다. 사실은요, 이거 자르다가 한나절 다 가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 자를 일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손질이 잘 돼 있는 거를 사면 좋다. 지금 뭐라도 잘라보려고 계속 찾는데 자를 게 없어. 이봐,
그리고 마블링도 좋고, 제가 호주 청정호 홍보대사여서 그런 건 아닌데요. 호주산이 좋은 게 있네요. 더 중요한 거, 뼈까지 다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러면 친정엄마가 LA 갈비 사놨다고 금요일에 요리하셨는데 우와 딱 맞는 콘텐츠 감사합니다. 다들 LA 갈비를 시키셨네. 골드베이직님도 디킨스님도. 제일 중요한 거, 뼈대를 물로 잘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빼라. 그 물기 뺄 때 이렇게 페이퍼 타올로 툭툭 두드리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핏물을 뺀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 핏물까지 잘 빼고 이렇게 해서 씻어가지고 잘 놨어요. 양념은 둘째 치고 제일 중요한 거 뭐냐 하면요, 두드리셔야 돼요. 이대로 구우면 맛이 100% 없어요. 나는 연하고 맛있던데? 아니요. 그거는 뭔가 조치를 취한 거예요. 뭐 약품이든 뭐든 키위를 갈아 넣었던. 근데 그러지 마시고 두드리시면 얼마나 좋냐 하면요, 고기가 커지면서 훨씬 더 연해지거든요. 이 정도. 그러면 고기가 이렇게 2배가 되었어요. 앞뒤로 다 두드리셔도 되고,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좋냐 하면요, 양념을 한 다음에 고기가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줄어들어도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그 정도 두께 이상 넘어가질 않아요. 안 그러고 두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구우면 이게 줄어들면서 이게 두껍고 뻑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LA 갈비는 1번 끝에 있는 지방을 제거하라, 2번 물로 완전 깨끗하게 씻어라, 뼈를 박박 문질러서 2-3번.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3번째 눌러서 두드려라. 두드려서 만들면 맛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요리를 하는 거니까 일단 한 10대만 먼저 해볼 거예요. 너무 별게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귀찮은 과정을 넘어서야 모든 사람들이 맛있는 LA 갈비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뼈를 두드리시면 안 돼요. 그냥 살만 두드린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제 고기망치 진짜 좋죠? 저 이거 새로 샀어요. 쿠팡에서 12,000원. 제가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이렇게 추석 빔을 입고 인사를 드립니다. 이 아줌마가 미쳤나 생각하지 마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두드리고, 그리고 이거 봐. 와, 마블링. 와, 씨. 아니, 그리고 이렇게 끄트머리를 다 잘라놔서 진짜 할 게 없네. 꿀팁. 고기 두드리는 거 처음 보셨어요? 누구셔? 디킨스님. 고기를 안 두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에서 살살 녹는 거를 기대하기엔 글렀어요. 그러면 이거 약품을 쓰시든, 약품 좀 미안해요. 아니면은 키위를 막 떡칠을 하든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맛있는 고기를 원하신다면 두드리세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무엇이? 연한 고기 세상. 이거 봐요. 고기 커지는 거 봐요. 얇다그리하고. 근데 이게 맛있게 구워집니다. 왜냐하면 익으면서 수축하잖아요. 와, 마블링. 이 마블링 보여드려. 망치 좋아 보여요. 그쵸? 근데 이런 고기 망치 하나 있으면 되게 하기 편해요. 나중에 북엇국 같은 거 끓이기도 되게 편하거든요. 이거 뭐 두드리는 거, 이렇게 말린 거 두드리기 되게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 또, 아이고, 얘는 좀 고기가 조금이네. 처음에 고기가 연락 조금이었는데 이렇게 많아지는 마법의 두드림. 몇 개 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개 더 할게요. 아니, 뭔 놈의 마블링이 다 이렇게 좋냐.
고기가 뭐 갈비는 당연히 좀 마블링이 좋은 게 맛있겠지만 모든 고기가 다 마블링이 좋다고 맛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고기 맛이라는 게 또 있어서 기름 맛으로만 먹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래도 마블링이 완전 없으면 갈비는 좀 뭐라 그래야 돼? 뻑뻑해요. 그러니까 기름기가 조금 있는 걸로 고르시는 게 사실 제일 좋다. 그리고 얘 지금 끄트머리 약간 안 돼 있어요. 정리 이거 봐. 이런 걸 싹 잘라내시는 거.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맛에 큰 영향을 미쳐요. 이러니 LA 갈비를 사람들이 다 사 먹으려고 그러지 또. 이거를 하기가 힘들어서. 자, 이렇게 하면은 10대 정도 하면은 얼마나 됐냐면은 한 350에서 400g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양념을 좀 만들게요. 제가 조금 더 두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맛있게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10개만 일단 해도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양념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기를 살 때 몇 그램 단위로 포장이 되어 있는지 보고 사시잖아요. 저는 지금 이거 아까 내가 다시 봐야 되는데 1.5인가 2인가 그래요. 2kg짜리인가? 그래서 이걸 샀기 때문에 내가 몇 킬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그 단위로 갈비 양념을 하셔야 돼요. 공식이 있어요. 우리 이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어떻게 되냐, LA 갈비 뼈가 있건 순살 갈비 뼈가 없건 무조건 고기 500g당 간장 2개, 설탕 2개, 마늘 하나,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 그런데 양이 늘어나요. 막 5kg 막 이렇게 돼. 그러면 간장 2개, 설탕 2개, 500g당 간장 2개, 설탕 2개, 마늘 줄여요. 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마늘이 늘어나진 않아요. 마늘은 그냥 5kg 단위로 절반씩 줄이셔도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늘은 향이 계속 강해서 마늘 맛이 막 이렇게 증가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500g당 간장 2개, 설탕 2개, 기본 마늘 약간 쓴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거, 청주가 한 큰술이 들어가는 게 좋은데 청주도 사실 마늘이랑 같이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씩 줄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지 마시고 무조건 간장 2개, 설탕 2개, 마늘, 청주, 생강을 쓴다. 이렇게. 자, 질문. 네, LA 갈비 두드려요. 김올리브님. 올리브님 안녕하세요. 처음 안은주님 두드리라고요. 좀 귀찮죠. 많이 귀찮아요. 근데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두드려서 만든 LA 갈비는 완전 맛이 다릅니다. 선생님, 그러면 생강이랑 청주는 얼마씩 넣어야 돼요? 그것도 다 조금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제가 이제 500g 기준으로 할 텐데 이게 5kg가 넘으면은 생강, 마늘, 청주가 모두 다 양념이 절반 가까이 줄어야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고기 양이 는다고 해서 걔네들이 다 같이 들면은 너무 묽어지거나 약간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조금씩 줄이는 건데 그 퍼센테이지를 저희는 이제 몇 프로 계산해서 하지만 그렇게까지 가정에서는 막 20kg씩 재울 리가 없고 저희 막 100kg씩 재우니까 그럴 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집에서 만약에 LA 갈비 한 팩을 산다, 그게 대부분 2kg거든요. 아니면 4kg짜리도 있고, 여기까지 할 때는 무조건 간장 2개, 설탕 2개, 마늘 하나, 청주 하나, 생강 약간 끝이에요. 이것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 그러면은 4, 5kg까지는 너끈하게 한다. 그거 넘을 때는 약간 나머지 양들을 좀 줄여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LA 미림, 우리 린네트님, 미림은요, 청주가 아닙니다. 청주는 발효술이에요. 쌀을 발효한 거. 미림은 주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알코올의 일부에다가 양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림은요, 술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인증 없이도 온라인에서 살 수가 있고, 술은 안 돼요. 아시죠? 이건 알코올이에요. 그러니까 알코올 발효가 된 제품을 쓰는 게 사실 좋아서 청주 만약에 없다, 소주 쓰셔도 되는데 소주를 잘못 쓰시면 맛이 남아요. 그 들쩍지근한 그 소주 맛 있잖아요. 왜냐하면 소주는 희석식 술이니까.
근데 저는 소주를 권하지는 않아요. 소주는 저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해요. 양념을 해볼게요. 미림 대체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들 두드리는 것 때문에 지금 다 새콤베리님 추석빔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요리도구는 되게 비싼 거 쓰실 것 같은데 쿠팡입니다. 이거 요리도구 저 물론 되게 비싼 것도 많은데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오래 쓰긴 하지만 또 저희는 많이 쓰니까 오래 못 쓰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쿠팡에서 12,000원에 구했는데 최고예요. 스테인리스로 원통이기 때문에 닦는 게 완전 쉬워요. 이게 막 여기 연결 부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좋은 거 막 12만원씩 하고 이러는데 여기 막 뭘 붙여놓고 이런 게 있거든요. 진짜 대박. 너무 짜증나. 안 닦여갖고 다 갖다 버리고 원통으로 된 거 샀어요. 이렇게 일체형 아무것도 이음새가 없다. 쿠팡. 자, 설탕을 녹이는 걸로 시작해서 기름으로 끝나라. 모든 양념 공식이죠. 제가 2숟가락을 넣어요. 여기 내가 스푼을 넣어놨어. 대박. 설탕 2숟가락 500g 기준으로 먼저 합니다. 그리고 간장 2숟가락. 간장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양조간장 쓰시는 거 발효간장이다. 진간장 3분의랑 양조간장 섞어놓은 거다. 3분의 간장 발효한 게 아니다. 그쵸? 산분해. 그리고 조선간장, 국간장, 한식간장 완전 그냥 콩물 소금만 가지고 발효한 거다. 이렇게 나눠져요. 저는 양조간장, 곡물 가루 같은 거 넣어서 발효한 간장을 쓰고요. 701은 더 진하고 맛있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늘어날수록 더 진하고 맛있어요. 자, 설탕을 녹이는 걸로 시작해서 이거 저을 때마다 우리 아들이 맨날 밀렸어. 아, 왜 손만 저으면 되지 몸이 움직이냐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몸이 움직여요. 자, 설탕이 어느 정도 녹으면 이때 청주를 1숟가락 넣고요. 저는 지금 새로 나온 백세주를 쓰는데 이 그 국순당에서 새로 나온 백세주가 옛날처럼 그렇게 그 인삼 맛이 많이 나질 않아요. 되게 은은하고 맛있거든요. 솔직히 살짝 인삼 맛이 나는 게 지금 갈비 양념에 더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백세주 새로 나온 걸 쓰고 청주. 청하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돼요. 혹시 화랑이라는 술 들어보셨어요? 경상도 가면 있는데 화랑, 찹쌀술 그것도 돼요. 또 백화수복 완전 되죠. 경주 법주 완전 돼요. 또 뭐 있어요? 예주 돼요. 뭐 파랑 돼요. 서설 돼요. 다 발효주고요. 소주 처음처럼 진로 빨간 뚜껑 희석식 소주. 그거 뭐냐면은 알코올에다가 물 탄 거. 그거는 조금 맛이 없다. 맛술이랑 미림이랑 청주의 그 맛의 차이를 계속 어려워하시거든요. 지금도 질문 있으시고. 자, 청주는 발효주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쌀 발효 맛이 나요. 미림은 주정에다가 당하고, 당이 뭐냐면 설탕이에요. 설탕하고 여러 가지 양념을 첨가한 거기 때문에 들적지근하고 뒷맛이 개운하지 않아요. 맛술, 미림서부터 여러 가지 미향은 식초도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들을 다 통칭하는 게 맛술이에요. 맛술 안에는 청주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맛을 내기 위해서 넣는 술이니까. 그러니까 맛술 카테고리 안에 청주도 있고 미림도 있고 미향도 있고 다양한 게 있겠죠. 근데 맛을 잡기 위해서 쓰는 술은 사실 청주가 좋다. 청주 뭐냐면 쌀이나 찹쌀을 발효한 다음에 처음에 뭐가 생겨요? 탁주. 가라앉히죠. 그렇게 해서 걸러요. 막걸리. 그런 다음에 걔를 어떻게 해요? 민물만 받아갖고 발효해. 그게 청주예요. 오케이. 자, 술 전문가는 아니고요. 요리사들은 대부분 압니다. 전통주 선물 들어오면은 그럼요. 다 홀랑 드시지 마시고 요리용으로 빼놓으세요. 좋은 술을 쓸수록 요리는 완전 그레이드가 달라져요. 자, 그래서 지금 마늘도 하나 넣었고 그리고 생강도 살짝 넣을 거예요. 생강의 양은 항상
마늘량의 4분의 1 공식이 있어요. 자, 그리고 먼저 녹이고, 와, 향이 이미 너무 좋아. 이거 봐요. 갈비 양념. 여기에 지금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후추 약간이랑 참기름 끝이에요. 후추도 솔직히 약간 옵션인데 저는 후추 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 순후추 뭐냐 하면요, 갈아놓은 후추가 오래된 거예요. 오래전에 갈은 거. 바로 갈아 쓰는 건 이렇게 프레쉬 페퍼, 그러니까 그 블랙 페퍼 동그란 걸 갈아서 쓰는 거죠. 우리 그 페퍼벨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게 설탕이 다 녹고 이렇게 마늘이랑 생강이 다 잘 합쳐진 상태에서 참기름이 들어가는데, 참기름은 이 상태로 한 숟가락 이상 절대 안 넣어요. 참기름 정말 약간이라고 하시면 돼요. 약간. 참기름 향으로 모든 것을 다 덮지 마라. 왜냐하면 고기도 맛있는 향이 있고, 요즘에는 누린내 나는 고기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 고기를 잘 키워서. 이게 소 자체를 잘 키우기 때문에 이런 걸로 무슨 냄새를 덮고 이런 거는 솔직히 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양념이 맛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얘를 이제 이렇게 네모난 바트가 있으면 되게 좋고, 없으면 그냥 쟁반에다가 펼치시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묻혀요. 뼈대까지 다 묻혀요. 이렇게. 그래서 펼쳐요. 하나, 보이시죠? 둘, 향 미쳤어 완전. 이렇게 겹치시는 거예요. 뼈대가 하나씩 보이게. 보이시죠? 보이시죠?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판을 다 깔았어요. 보이시죠? 1kg는 양념 2배로 하면 됩니다. 김올리브님. 과일이나 양파 같은 거 절대 갈아 넣지 마세요. 덩어리가 많이 지고 양념이 되직할수록 음식이 약간 지저분하게 나와요. 특히 갈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절대 아무것도 갈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연육 우리가 했어요. 두드려서. 연육 필요 없고, 냄새 왜 잡아요? 고기 좋은데. 절대 없어요. 자, 이렇게 차곡차곡 잘 쌓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 어떻게 쌓냐? 다시 묻혀서 이번에 반대로, 뼈가 반대로 가게. 대가리를 반대로 이렇게 살하고 뼈를 겹쳐서. 자, 와, 양념이 좀 남은 건 이렇게 손으로 톡톡톡 해서 모두 다 발라준다. 자, 제가 손으로 요리하는 거 불편하신 분들 또 계실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계속해서 손을 씻는 게 가장 깨끗하다. 장갑 제대로 쓰려면 지금 이 상태에서도 한 2-3번 벗었다 꼈다 해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하냐, 하룻밤을 재우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양념은요, 솔직히 이 상태에서도 지금 그냥 바로 구워도 맛있어요. 근데 하룻밤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고기에 있는 아이들이 밖으로 빠져서 간장이랑 같이 스며들면서 들락날락 하면서 완전 안정적인 양념 형태가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 그냥 전체적으로 다 같이 맛있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겉에만 마시는 정도예요. 이거를 오히려 실온에서 한 2-30분만 빼놨다가 냉장고에서 놔뒀다가 내일 구우면 훨씬 맛있고, 지금 저희는 바로 한번 구워볼 거예요. 왜냐면은 굽는 것도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굽기 전에 요것만 정리하고 손 씻고 올게요. 자, 저 오늘 한복 입어서 너무 기분 좋아요. 자,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부터 구울 텐데 굽는 거를 이쪽으로 좀 옮겨서 자, 저의 사랑스러운 인덕션. 자, 구울 때 제일 중요하고 이게 한복이 이렇게 요리용 한복은 옷고름이 없는 거 혹시 아세요? 아니면 이거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이상하죠? 괜찮아요. 좀 이상하지만 네, 과일 안 갈아 넣어도 되고요. 이게 양념 전부예요. 양념 지금 우리 송희 PD님이 밑에 다 써드렸어요. 자, 불을 중불보다 조금 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뭘 하냐, 올리브 오일을 둘러요. 얼마나 두르냐,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두르고 펼치고 얹어요. 아유, 왜 이렇게 침이 나오냐. 칙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얹으셔도 돼요. 얘네들 어차피 양념 고기예요. 막 완벽하게 스테이크처럼 구우려고 노력 안 하셔도 잘 구워져요. 자, 세대 이 상태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깐만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차곡차곡에도 붙여서 그냥 구우셔도 돼요. 이렇게 4개 구워볼게요. 보통 구이는 조금 제가 항상 칸을 띄고 스페이스가 있게 구우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올리브 오일을 충분히 두르라 라고 하는데, 올리브 오일 여기는 지금 되게 많이 필요 없고 한 숟가락 반에서 두 숟가락 두르고 이 상태로 이렇게 붙여서 구워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 살코기 사이에 뭐 있어요? 뼈! 고기가 아니에요. 자, 한 번만 뒤집는다? 아니요. 익기 시작하면 자주 뒤집는데 적어도 2-3번 뒤집어라. 이 정도 익으면 뒤집어요. 제가 더 좋은 거 알려드릴까요? 프라이팬에 굽는 것보다 에어프라이기에다가 올리브 오일 쫙 두르고 이 상태로 굽는 게 더 잘 돼. 에어프라이기 저 새로 장만한 거 있는데 너무 좋아. 자, 이 정도 익으면 바로 뒤집어라. 그리고 다시 굽고 잠시 한 2-30초만 기다렸다가 약간 그 사이드 피티가 보일 때 뒤집으면 되겠네요. 사이드에 피기가 빨간색이야? 올라오기 전에 뒤집어야 돼요. 아, 그냥 익기 시작하면 바로 뒤집는 거예요. 피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미 육즙이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피기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한 번 더. 그럼 저 지금 2번째 뒤집고, 이때는 이미 색깔이 조금 아까보단 더 진해지고 고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거 봐. 보이세요? 그죠? 그리고 다시 익혀요. 이제 중요한 거. 이렇게 2번 정도 뒤집고 3번째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고기가 익은 상태거든요. 이때 고기를 뼈대에 맞게 자르거나 아니면은 손님상 위에서 자르실 거면은 이때는 안 자르셔도 돼요. 이렇게 예쁘게 길게 플레이팅 하겠다. 괜찮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일단 자를게요. 왜냐면 이거 맛있게 먹는 방법이 이렇게 잘라서 굽는 거거든요. 안 돼. 빨리 자르자. 선생님, 좀 헷갈려 하시는 게 5kg 양념하면 500g 기준에 10배 하면 되냐고 또 물어보시거든요. 네, 10배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10배. 아까 전에 그냥 유지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500에서. 아니요, 5kg가 넘으면, 5kg가 넘으면 양을 줄여야 줄이셔야 되고. 돼요. 5kg까지 가능. 근데 그럼 5kg까지 아까 그 양만 넣어도 되는 거죠? 그치? 근데 더 늘려야 돼요? 늘릴 수 있어요? 10배까지? 5kg까지는 10배까지 늘리세요. 5kg까지는 10배까지 늘리고, 6kg가 되면 6kg서부터는 줄이시는 거예요. 제가 좀 잘못 적었어요. 아니요, 5kg까지는 10배로 가셔야 돼요. 간장, 설탕은 변함없어요. 청주하고 마늘하고 생강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야, 언니 미쳤지? 이거 봐. 보이세요? 이렇게 구우시는 거예요. 완벽 구이.
오! 너무 맛있겠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자주 뒤집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브라운색으로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져요.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약간 뭐 육즙이라고 하는 기름이랑 이런 핏물 손실이 없이 고기가 보들보들하고 굉장히 맛있게 구워져요. 자, 다 됐어요. 일단 1차 한번 보자. 그릇을 어디다 담아볼까? 담아볼게요. 아, 이거 보통이 아닌데? 너무 참기가 힘든데? 자, 담으실 때 이렇게 살이 작고 좀 애매한 애들을 먼저 포진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 밑에 깔릴 거거든요. 이렇게 먼저 포진한다. 자, 애매한 애들 색깔이 예쁘게 났어도 먼저 포진한다. 자, 먼저 포진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아이들을 숭덩숭덩 담아주시면 돼요. 어떡해. 진짜. 정말.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두드린 덕분에 달랑달랑 떨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다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먹음직스럽단 말이에요. 이야, 진짜 맛있겠네. 보이세요? 앞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오, 그치. 이렇게 위에. 헉, 보이시죠? 이렇게 해요. LA갈비. 자, 제가요 너무 배가 고파요. 지금 진짜 오늘 내가 저녁을 먹고 그리고 이 방송을 기다리고 지금 10시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배가 고파서 아까 우유를 한 잔 마셨는데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배가 고파졌어. 그래서 진짜 죄송한데 제가 맛을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워. 이거 보세요. 여러분, 홍시 여러분, 꼭 해주세요. 갈비는요, 모쪼록 이래야 돼. 이거 봐. 뜨거워. 애들. 이거 뜯어지는 거 보세요. 지금 너무 뜨겁지만 전 뜨거운 거를 잘 참으니까. 더 양념 해야 되죠.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에 꼈어요. 그러나 저 하나만 더 먹을게요. 어떤 맛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 이거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달큰한데 근데 막 너무 달지 않고요. 간이 딱 맞는데 근데 그 간이 뜨거워. 되게 뜨겁네. 그 간이 감칠맛이 폭탄이면서 마늘 향이 싹 나. 이거 송이 먹어봐. 먹어봐. 마늘 향이 싹 납니다. 이거 양념 너무 냉장고에 넣고 내일 되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연하고 너무너무 감칠맛이 나요.
지금은 약간 안 짜. 그러니까 안 짜지 안 않잖아. 달아. 근데 짜고 달면 안 돼. 이 숯불 맛도 나요. 이게 이제 계속 뒤집으면서 굽기 때문에 간장이랑 설탕이 이렇게 당화된 게 여기서 살짝 불을 입으면서 향이 생겨요. 하나도 기름지지가 않네. 저 지금 밥 먹으면 안 돼요. 저 여러분 살 빠진 거 보이세요? 아직 멀었기 때문에 제가 이 다이어트 결과를 오픈하지 못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총 4kg 정도를 뺐어요. 오래 걸리죠? 갱년기 무섭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몸이 좀 편해졌어요. 왜냐면 지금 4kg 정도 빠지니까 붓는 게 좀 덜해져서 확실히 옛날보다는 좀 뭔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몸이 너무 많이 안 찌뿌둥하고 막 이렇게 팅팅 부어서 되게 힘든 그런 느낌은 이제는 없어요. 그리고 어깨 아픈 게 너무 좋아져서 선생님, 꽃둥이님께서 네! 그 LA 갈비찜 혹시 타코 시즈닝이시라면 몇 점만 빼내기 할 수 있나요? 타코 시즈닝이요? 네. 무슨 말씀이실까요? 잠시만요. 타코 시즈닝. 아, 남은 갈비 몇 점만 좀 구워주시면 안 되겠네요. 아, 이거요? 타코 시즈닝이 있으면. 아, 타코 시즈닝이랑 같이요? 타코 시즈닝. 이번 명절에 2버전 해보고 싶으시다고. 아, 타코 시즈닝으로 안 해봤는데 나 타코 시즈닝이 없어. 선생님 저한테 주셨는데. 맞아. 그때 내가 미국에서 사오고 저한테. 난 지금 먹으라고 주셨- 하나도 없어. 타코 시즈닝 잠깐만. 오씨. 아, 죄송해요. 화내서. 없어요. 없어. 타코 시즈닝이 없네요.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저는 약간 권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양념 해놓고 이 양념 그대로 육수 있잖아요. 우리 뭐 멸치 육수, 소고기 육수 다 좋아요. 육수 내서 자작하게 야채랑 같이 끓여서 만드는 갈비찜도 가능합니다. 이걸로 완전 쌉 가능. 그러면 얼마만큼 더 양념을 넣어야 돼요? 갈비찜에는 야채 무게만큼만 추가하시면 돼요. 야채도 500g당 간장 2개, 설탕 2개, 청주 하나, 마늘 하나. 이것만 추가하시면은 갈비찜도 가능해요. 답은 됐고, 깜찍이님 얼굴이 홀쭉해진 것까진 아닌데요. 아직 멀었지만 그리고 진짜 제가 진짜 갑자기 확 부른 게 너무 티가 많이 나고 되게 몸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요. 뭐 4kg 정도 줄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꽃둥이들 죄송하다고. 아니에요. 제가 타코 시즈닝이 왜 없을까요? 오늘 제가 원래 미국에서 그거 많이 사갖고 와서 막 선물로 많이 나눠주고 하거든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근데 오늘 우리 집에는 없네요. 올 추석에 갈비 안 하려고 했는데 미카엘라님 하신다고. 지금 5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아마 모두 다 똑같은 느낌이실 거예요. 갈비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한 번 더 구워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이에 한 10분 정도 얘가 더 재워졌거든요. 이게 또 1, 2분이 차이가 나요. 맛이 되게 신기해요. 이 양념육이라는 거는. 근데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저 봐주실래요? 진짜 신기한 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저 여기 물이 막 나와요. 양념에. 그렇지 않죠? 국물이 막 흥건해가지고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양념육 사셨을 때 그 뒤에 써있는 거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 하면요, 고기 비율이 60% 이렇게 써있어요. 나머지 뭐냐면 양념물이에요. 근데 그 물은 양념을 재울 때 이미 물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고기에서 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념육을 안 사요. 양념육을 제가 네이버에서 한번 팔았었는데 그거 왜 그랬냐면 그 집 양념이 우리 집이랑 비슷해요. 물 양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간장, 청주 양념을 하는 거를 한 번은 판매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집 레시피 너무 좋았고 그때 우리 완판했고, 그래서 잘 보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물의 비율이, 그러니까 양념의 비율이 30-40%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양념 이렇게 착붙여야 돼요. 착붙. 그래야지 양념이지, 물에 담궈져 있는 거는 그냥 물을 끓여 드셔야 될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조금 더 구워볼게요. 왜냐면 지금부터 굽는 건 또 다른 맛이야. 왜냐면 이게 한 15분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팬에다가 올리브오일을 한두 숟가락 두른다. 보이시고, 그리고 달궈지고 아니고 상관없다. 그냥 고기는 올리시는 거예요. 자주 뒤집으면서 이제 구워줄 거거든요. 뭐 칙 소리 나야 된다 이런 거는 스테이크나 로스구이 먹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갈비 양념육은 그냥 맨땅에 헤딩해서 굽는다. 이번엔 3개만 넣어볼게요. 이따가 또 3개 구워요. 아까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또 물어보시네요. 뭐야? 이렇게 해서 찜도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이 양념에 이대로 양념육 해놨다가 LA 갈비를 요새 찜갈비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갈비찜 자체가 너무 번거롭고 고기가 두꺼우면 뻑뻑해지고 잘 익히지를 못하시는 분이 많아. 그래서 이대로 양념을 해놨다가 찜을 어떻게 하시냐? 야채 추가하시고 육수를 추가하시는데요. 갈비 무게의 3분의 1 정도의 육수까지만 추가하시면 돼요. 육수는 어떤 육수를 추가해요? 육수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무거나 다 돼요. 소고기 육수, 야채 육수, 멸치 육수, 디포리 육수, 다시마 육수 다 괜찮은데 멸치 육수 하면은 약간 비린내 안 나요? 절대요. 양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야채에 들어가는 무게만큼 똑같이 갈비 양념이랑 똑같이 간장 2개, 설탕 2개, 청주 하나, 마늘 하나 이것만 넣으시면 돼요. 더 추가로. 야채 무게만큼 추가한다. 그렇게 하면 갈비찜 금방 돼요. 자, 그리고 지지직 익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 아래쪽이 익기 시작할 때 한번 뒤집고 이 정도 익었을 때 한번 이거 너무 안 익은 거 아니에요? 네, 아직 먹지 않아요. 이거 계속 뒤집으면서 굽는 게 방식인 거예요. 한번 이렇게 통으로 익힌 다음에 자르는 건 솔직히 이렇게 통으로 익었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딱 몸집이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 커지는 그런 줄어들면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처음부터 잘라서 구우면은 너무 육즙 손실이 커요. 그래서 LA 갈비 할 때 핏물을 따로 빼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페이퍼 타올로 하면 되는지. 페이퍼 타올로만 하면 돼요. 물로만 씻고. 물로만 완전 씻으면 돼요. 핏물 빼시면 안 돼요. 핏물 빼면 맛 더럽게 없어져요. 진짜 안 돼요, 핏물은. 그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절대 핏물 안 돼요. 저 지금 2번 뒤집고 한 번 더 남았는데 어느 정도 익었냐면 이렇게 약간 좀 설 익은 정도? 이거는 지금은 못 먹겠다 싶은 정도로 익으면 그때 잘라요. 3번 뒤집고. 아, 그러면은 그 물 좀 흐르는 물에 그냥 다 아, 예, 흐르는 물. 맞아요. 흐르는 물에다가 씻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또 코팅 프라이팬에 쇠 쓴다고 불편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거 2만 번 테스트를 거친 그런 멀티 코팅 프라이팬이에요. 스크래치 나면 제가 알아서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뒤집어가면서 굽는다. 정말 너무 맛있겠다. 아니, LA 갈비는 이렇게, 사실 이게 양이 많아지면 이게 좀 힘들어져요. 저희는 막 100kg씩 데우니까 좀 힘들 때도 많은데, 수두리느라고 사실 힘들어요. 수두리는 게 너무 맛을 좌지우지 하거든요. 그래서 힘을 적당히 해가지고 이렇게 쫙 수두리면 진짜 맛있어요. 송이 맛있지? 너무 맛있으니까 이게 LA 갈비가 이래야 되는데 다들 너무 막 고기는 흐물어지고 양념은 겉돌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오랫동안 되는 느낌이에요. 이거 봐봐. 되게 잘 됐어 양념이. 이런 게 LA 갈비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내일 되면 훨씬 맛있어요. 내일 라이브를 쇼해야 되나? 자, 이렇게 다 익었어요. 그리고 와우. 보세요. 이거. 미쳤다리. 자, 또 아까랑 똑같이 얄따구리한 애들을 먼저 아래쪽에 놓는다. 그래서 제가 양심상 제가 먹었던 건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아직 다 안 뜯어 먹은 건데요. 얄따구리한 애들은 아래쪽에
아, 이런 게 사실 제일 맛있는데. 아, 이거 뜯어먹는 거. 이렇게 놓는다. 그리고 잘 익고 큰 아이들을 위에다 배치한다. 진짜 맛있겠다. 보세요. 올리브유 대신 포도씨유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네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름에 관한 이야기가 되게 많죠. 포도씨유 좋은데요. 씨 오일은 가열하면 성분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구워 먹을 때, 튀겨 먹을 때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포도씨 오일 물론 괜찮아요. 근데 생각보다 성분적으로 그렇게 유리하진 않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정의원 교수님 유튜브에 가면 왜 올리브 오일로 요리를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계세요. 또 먹어볼까요? 또 먹어봐야 돼. 벌써 46분이 지났어. 말도 안 돼. 나 지금 갈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오늘 방송은 테러 수준이다. 그쵸? 난 진짜 되게 같이 먹고 싶거든요. 제가 우리 경동시장 때 송유 PD한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오프라인 미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딘가 같이 가보고 싶어가지고. 어제 오늘은 저희 집 반찬 선생님 레시피 잡채였는데 감사합니다 리네트님. 오늘 내일은 LA 갈비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명절에 꼭 야끼니쿠처럼 얇은 고기로 해서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그렇게 완전 막 샤브샤브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사실 저는 양념육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양념을 한 고기는 이렇게 적어도 한 6mm? 제가 선호하는 건 8mm거든요. 1cm까지 되면 조금 너무 두껍고 8mm를 두드려서 저희가 LA 갈비를 판매를 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저희가 그걸 지나갔어요. 안 팔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 가게를 오픈하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근데 LA 갈비 저희가 만드는 건 8mm 두께로 썰은 거를 두드려서 만들어요. 그때가 사실 저는 제일 맛있더라고요. 죄송해요. 너무 침이 많이 나가지고 지금 계속 5kg 양념이 10배면 설탕은 20큰술 넣는 거 맞습니다.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거를 막상 양념을 해보시면 이 정도는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당이 걱정이 되시면은 설탕을 15큰술만 넣고 해보셔도 돼요. 근데 막 되게 많이 달고 그러진 않지만 그냥 적당히 감칠맛이 날 거예요. 설탕 양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약간 줄이셔도 무방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설탕에다가 자일리토를 조금 섞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단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신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갱년기 다이어트 중이니까 당 수치를 조금 낮출 수 있고, 알룰로스 사용하시는 거 괜찮은데 알룰로스도 설탕보다 훨씬 달더라고요. 근데 대체 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설탕보다 훨씬 다니까 그거 감안해서 양을 많이 줄여서 하시면 돼요. 마스코바도는 똑같은 동량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건 약간 원당에 가까운 거니까 맛있더라고요. 근데 잘 안 녹아요. 그래서 녹이시는데 처음에 조금 애를 먹을 거예요. 얼른 드세요. 얼른 드세요. 나왔어요. 얼른 드세요. 아보카도 오일도 괜찮이에요. 괜찮아요. 아보카도 오일 괜찮은데 아보카도 오일은 발연점이 높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들 선호를 하시는데 아보카도 오일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올리브 오일 중에 너무 향이 강하지 않은 그런 오일을 선호합니다. 아보카도 오일 좋아하시면 넣으시면 되죠. 죄송해요. 개인적으로 아보카도 오일의 향이랑 맛을 좋아하시면 당연히 됩니다. 저는 간장 향이랑 부딪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그게 아니라면 당연 돼요. 어떤 분은 올리브 오일도 향이 너무 싫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양념육이나 아니면은 다른 그냥 올리브 오일을 가열했을 때 그 나는 향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느낌이신 거예요.
올리브유 종류가 많죠. 등급을 보고 사시면 돼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엑스트라 버진은 0.8도 산도 이하. 산도가 낮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사실 아니에요. 산도 조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좀 그런데 이게 업계다 보니까 산도는 0.8 이하의 27도 미만의 저온에서 압착해서 첫 번째 받은 기름을 올리브오일 엑스트라 버진 등급이 나오는 건데 이게 주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되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품종에 따라서 맛이 다 다릅니다. 맛이랑 향이. 개인적으로 원하고 좋아하는 거를 찾으시면 돼요. 저는 이게 막 향이 되게 강하거나 막 너무 맵지 않아서 이걸 쓰는 거거든요. 요리용으로. 너무 편하게 쓸 수 있는 건데 가격을 보고 사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사실은 음식은 가격이 싸면 무조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또 질문이 없어요? 그럼 하나 더 먹을게요. 송이도 하나 먹어. 네. 갈비 파티다. 향이 지금 온 집안에 갈비 향이. 정말요. 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요리하시면 돼요. 요리하고 생으로도 먹고 돈이 많으시면 튀김도 하세요. 이걸로. 좋은 기름을 먹어야 나중에 병원비를 아낄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재밌죠?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없어서 갈비 몇 개 먹으면서 질문 받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연연이라는 분도 전 아. 처음 본 것 같고. 안녕하세요. 이야이야 구육한 거 다 먹고 다른 올리브유 사셨다고요? 잘하셨어요. 피디님 빨리 많이 먹으래요. 안은주님, 피디님 먹으래요. 응? 리네트님? 네. 이분도 전 처음 뵙고 미리네님도 처음 뵙고 크리스티님? 잘하셨어요. 제가 지금 아무런 야채도 안 썼잖아요. 파, 양파, 마늘 가른 거 말고 이제 다르게 굽는 거 이런 게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지저분해지냐고 물으셨는데 사실은 걔네들은 옆에 그냥 따로 구워서 정말 그게 주인공이 되게 가니쉬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념할 때 버무리면요. 걔네에서 그 진액이 나오는 것 때문에 양념 맛이 완전 달라져요. 양념은 완전 이렇게 심플하게 하시고 파, 양파 이런 거 옆에서 따로 같이 이렇게 옆에다 놓고 구우세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 남은 양념을 걷어가지고 걔네가 살짝 간이 되게끔 하는 거는 괜찮은데 아예 양념에 넣고 버무리시면은 물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완전 고기의 맛과 양념의 맛이 완전 바뀌어요. 저는 그거 완전 비추고. 가브레로님께서 너무 유쾌하셔서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보는 사람들 즐겁대요. 감사해요. 꽃둥이님도 감사합니다. 가격은 배신할 수도 있겠지만 답이죠. 음식에 있어서의 가성비는 저는 없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싼 음식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냥 쌀 수는 없거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한번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왜 세일하는지. 그 중에 사실은 좋은 것도 하나 있거든요. 장류. 제가 그 말씀 늘 드리죠. 장류는 오래된 거 세일하는 거 사라. 그게 훨씬 맛있다. 지금 우리나라 법상 발효를 제대로 해갖고 팔 수 있게끔 하는 법이 잘 마련이 안 돼 있고 최근에 바뀌었어요. 상미 기간으로. 그쵸?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유통기한이 아니어서 이제는 그때까지만 먹는 거야가 아니라 조절을 우리가 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이때까지 팔고 그 다음에 장류 같은 거는 더 오래 놔둬도 되니까. 3년 된 된장이 제일 맛있다고 하면서 스포에서 뭐 사세요? 유통기한 6개월 이상 남은 거 사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제일 맛이 없어요. 그런 장은. 그냥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지금은 유통기한이 아니지만
상미 기간 임박해서 그래서 1+1 세일하는 게 있으면 그거 사셔야 돼요. 그게 제일 현명해요. 이렇게 가성비 있는 거 빼고 나머지 이런 신선식품에서의 가성비는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고기를 양념해서 냉장고에 두고 드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 하면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지금 그 랩이에요. 근데 저는 이 약간 착붙 랩을 쓰는데 이거 뭐라 그래? 글래드 뭐라지? 실 랩을 쓰는데 고기를 양념육을 냉장 보관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붙여요. 이렇게 보여드려요. 붙여. 이렇게 해서 층층이 쌓아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층마다 다 하는 건 아니고 층층이 쌓은 고기를 맨 위에를 눌러 붙여요. 이렇게 공기가 안 닿게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저 이게 있어요. 그게 어디 갔지? 내가 지금 저기다 놓은 것 같은데 아닌가? 잠시만요. 아 여기 있다. 내가 출장 가려고 이거 저기다 싸놨어. 이게 뭐냐면 지퍼백이에요. 지퍼백에 진공팩 있잖아요. 이거 진공. 나와라. 진공기. 이걸로 진공을 잡아놓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이런 진공기가 있으신 분은 잘 없긴 하잖아요. 제가 이제 네이버 라이브에서 열심히 팔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은 지퍼백에다 넣고 최대한 공기를 빼거나 아니면 이렇게 착붙 랩을 사용해서 완전히 착 붙여서 보관을 한다. 이렇게 해서 냉장 보관하시면요. 잘 상하지 않고 이 상태로 진공 숙성이 되면서 훨씬 더 고기가 맛있어져요. 숙성이 되는 고기가 뭐가 맛있냐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여기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훨씬 더 맛성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천천히 공기 없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렇게 착 붙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고기는 보관하셔야 돼요. 냉동실에 넣으실 때도 사실은 공기 중에 이렇게 붕 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완전히 진공을 잡아서 냉동을 했다가 드시는 게 훨씬 맛있어요. 식구가 적어서 한 번에 많이 재웠다가 냉동 보관하고 자연 해동해서 먹어도 됩니다. 완전 돼요. 소분해서 냉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되게 빨리 잘 녹을 수 있게. 녹이는 좋은 방법은 물에다 담궈 놓으시는 거예요. 팩채로. 고기 양념채로가 아니라 이렇게 비닐채로 물 안에다가 담궈 갖고 해동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물 온도만큼 빠르게 해동이 돼요. 고기를 두드린다는 거 명심하실게요. 넬슨 신혜쌤은 명절 전 중에 어떤 전을 제일 좋아하세요? 녹두전이랑 둥그랑땡이. 전 사실 전을 다 너무 좋아해요. 되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명절이 항상 나는 전을 진짜 그냥 앉은 자리에서 계속 먹는데 그러지 말아야지.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미 시간이 다 됐네요. 근데 자, 오늘 정리를 이제 싹 하면 갈비는 고기가 좋은 걸로 보고 산다. 마블링이 있는지, 그리고 고기 두께가 적당한지, 그리고 트림이 잘 돼 있는지, 끄트머리에 그 지방을 잘 띄어놨는지, 손질 잘 돼 있는지 보고 산다. 1번. 2번. 집에 가지고 오면 두드린다. 씻는다. 뼈를 잘 씻는다. 그리고 두드린다. 3번. 양념의 비율을 맞춰서 무게별로 양념을 한다. 5kg까지는 오늘 알려드린 그 양념의 몇 배를 하시면 돼요. 500g 기준으로 간장 2개, 설탕 2개, 청주 하나, 마늘 하나, 생강 약간. 나머지 참기름이랑 후추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관할 때, 구울 때 올리브오일이나 아니면 원하시는 오일을 사용해서 기름을 더해서 구워라. 그렇게 해야지 맛있다. 그리고 자주 뒤집어라. 그리고 나서 보관을 한다. 이럴 때는 착붙 이런 랩을 쓰거나 아니면은 지퍼백에 담아서 공기를 완전 빼서 보관을 한다. 여기까지. 냉장 보관은 며칠까지? 그게 냉장고 온도를 다 집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며칠이라고 말씀드리긴 되게 그런데 대부분 한 이틀까지는 그냥 안전해요. 이렇게 착 붙였을 경우.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을 경우는 무조건 빨리 드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진공으로 포장을 했을 경우는 한 이틀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집에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는다, 그렇게 하면 하루도 못 가요. 그건 잘 보셔야 돼요. 냉동 보관은요? 냉동 보관은 무조건 3개월에서 6개월 넘기시면 안 돼요. 냉동실에서도 상해요. 진공을 한 상태로 보관한다? 저는 보수적으로 3개월이라고 말씀드려요. 진공을 안 하고 그냥 보관한다? 한 달 안에 드시라고 해요. 그럼 사실 6개월도 괜찮아요. 진공을 했을 경우에. 비법 공개 감사합니다. 네, 리네트님도 너무 감사하고 꽃둥이님도 감사하고, 우리 근데 항상 많이 들어오시던 뭐 소영님이라든지 에릭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늘 다 안 오셨는데 바쁘신가 봐.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답글을 안 남기신 거죠? 네. 제니님 어디 계세요? 디킨스님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김올리브님, 가브리엘 로님, 안은주님, 미리네님, 오늘 들어오신 분들 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라이브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많이 들어오시는데 끝에까지 끄질 않으세요. 다 지금 이미 늘어났어요. 61명으로. 근데 이 많은 분들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LA 갈비 마스터 클래스는 제가 이렇게 마칠게요. 저희 라이브 저장해 놓을 테니까 계속 보시면서 틀어놓고 그렇게 하고 명절 음식 준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끄는지 모르지 나는.